윤하경의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4번째 지원서를 접수하는 순간까지도 그 떨림은 멈추지 않았죠. 마지막 자기소개서 한 줄을 완성하고 나서야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 생기 없는 눈동자, 그리고 희망 없는 표정. 다시 한번 거울 앞에서 면접 연습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은 이미 지쳐 있었어요. 이번에도 안 되면 어쩌지. 하경은 책상 위 액자 속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는 언제나 하경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아버지가 계셨다면 이런 슬럼프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 조언해 주셨을 텐데 그 생각을 하자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 나 정말 지쳤어.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매일매일이 기다림의 연속이었죠. 이력서를 넣은 회사마다 합격자에 한해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말만 남겼고 하경의 전화기는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오후 하경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에 짧은 진동이 울렸어요. 한청그룹 채용팀 윤하경님, 최종 면접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입사 안내 메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라면 몇 개가 바닥을 굴렀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는 문자만이 들어왔습니다. 한청그룹,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 그녀가 꿈에서도 그리던 회사였습니다. 이게 진짜야? 하경은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문 앞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았지만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하경은 아버지 사진을 꼭 안았어요. 아빠, 내가 해냈어. 드디어 해냈어. 그날 밤 하경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부풀었어요. 이제 그녀도 당당하게 한청그룹의 일원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경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합격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첫 출근 날 하경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수십 번 옷매무새를 다듬고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도 신경을 썼죠. 완벽해 보이고 싶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후 설레는 마음으로 한청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웅장한 건물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로비에서 사원증을 받고 인사팀 담당자의 안내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죠. 30층 마케팅 전략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윤하경 씨, 여기가 당신의 자리예요. 팀장 김민수가 작은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창가와는 가장 먼 구석진 자리였어요. 하경은 괜찮다며 미소 지었지만 다른 신입사원들의 자리가 훨씬 넓고 위치도 좋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죠. 여러분, 새로운 식구를 소개합니다. 윤하경 씨입니다. 팀원들이 돌아서서 하경을 바라봤습니다. 1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쏟아졌죠. 누군가는 빠르게 스캔하듯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또 다른 이는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반갑다는 인사보다는 너는 누구지? 라는 의문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하경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래 낯을 가리는 성격이었지만 이런 차가운 분위기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다들 바쁜지 인사가 끝나자마자 각자의 일로 돌아갔죠.
하경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 로그인 방법도 몰라 한참을 헤맸어요. 저기, 죄송한데 로그인은 어떻게 하나요? 옆자리 직원에게 물었지만 그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인사팀에서 안내 메일 보냈을 텐데요. 확인해 보세요. 대답은 짧고 차가웠어요. 하경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수했다는 생각에 몸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점심시간 다들 자연스럽게 무리를 지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경을 부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혼자 가도 괜찮아. 첫날이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며 홀로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한 구석 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주변 테이블의 웃음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하경은 천천히 밥을 씹으며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보면 바쁜 척했지만 사실은 그저 초라함을 감추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하루가 끝나갈 무렵 팀장이 하경을 불렀습니다. 첫날 어땠어요? 적응은 되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경의 대답에 팀장 김민수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하경 씨, 한 가지 조언하자면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려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팀은 협업이 중요해요. 혼자 일하는 스타일은 말끝을 흐리며 김민수는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하경을 향한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조직 생활에는 맞지 않는 사람. 집으로 돌아온 하경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서랍에서 작은 약통을 꺼냈습니다. 3달 전부터 먹기 시작한 우울증 약이었죠. 한 알을 입에 털어 넣으며 하경은 다짐했습니다. 난 달라질 수 있어. 이번엔 끝까지 버틸 거야. 반드시. 3달이 지났습니다. 윤하경의 책상은 여전히 사무실 구석에 있었고 그곳은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어요. 하경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늦게 퇴근했지만 동료들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어려웠죠. 말을 꺼내려 하면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목소리가 떨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팀원들의 시선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오늘 마케팅 전략 회의에서 새 아이디어 있으신 분? 김민수 팀장의 질문에 하경은 용기를 내어 손을 들려고 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준비한 제안이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옆자리 박주혁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주혁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하경의 손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결국 그날도 하경의 아이디어는 빛을 보지 못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하경은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어요. 괜찮아.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야.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멀리서 동료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윤하경 씨는 왜 항상 말이 없는 거야? 팀워크가 중요한데. 맞아. 그냥 일만 하고 집에 가는 것 같아. 회식도 항상 안 오고. 능력은 있는데 사람을 피하잖아. 조직 생활에 안 맞아. 말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하경의 귀에는 큰 소리로 울렸어요. 가슴이 쿵쾅거렸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리가 떨려 잠시 벽에 기댔어요. 그때 하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인사팀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전체 공지 희망 퇴직자 모집 안내. 순간 사무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각자의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확인하며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하경도 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희망 퇴직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죠. 자발적으로 신청 안 하면 강제 구조 조정 들어간대. 누군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경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들어온 지 석 달밖에 안 된 신입사원. 가장 먼저 잘릴 대상일까? 아니면 더 버틸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오후 인사팀 회의실에서는 조용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부서별로 감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케팅 전략팀 차례가 되자 김민수 팀장이 입을 열었어요. 저희 팀에서는 윤하경 씨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인사팀장의 질문에 김민수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말없고 조용한 직원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어요. 저런 직원이 있으면 팀 분위기가 흐려져요. 업무적인 실수는 없지만 김민수의 말에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윤하경의 이름은 목록에 올라갔어요. 아무런 징계도 실수도 없이 그저 조용해서 잘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경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그날 퇴근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리에서 하경의 하이힐 뒤축이 부러졌습니다. 갑자기 균형을 잃고 그대로 넘어질 뻔했어요. 간신히 중심을 잡았지만 발목이 접질렸습니다. 흠뻑 젖은 채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 버스는 이미 눈앞에서 떠나고 있었죠. 왜? 나만 이래. 빗속에 홀로 서서 하경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비와 함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발목을 절뚝이며 하경은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우산은 바람에 뒤집혀 거의 쓸모가 없었죠. 편의점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하경을 반겼습니다. 진열대 앞에 서서 하경은 소주 3병을 집어들었어요. 오늘따라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이거 주세요. 계산대에서 편의점 직원과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돈을 건넸어요. 직원은 하경의 젖은 머리카락과 흐트러진 옷차림을 힐끗 보더니 소주 봉지를 건넸습니다. 많이 마시지 마세요. 비 오는 날엔 특히. 하경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하경은 흠뻑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첫 병을 따서 단숨에 반을 비웠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 했지만 그 감각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습니다. 왜 항상 이래? 왜 난 항상? 2번째 병을 따면서 하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갑에서 우연히 떨어진 종이 한 장. 오늘 아침 인사팀에서 받은 희망퇴직 신청서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자신이 첫 번째 대상이라는 사실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3번째 병까지 비워갈 때쯤 하경의 시선이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웃고 계시는 아버지. 한평생 묵묵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 하경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 사진 앞에 섰어요. 아빠, 나 너무 힘들어. 나 이제 못하겠어. 흐느끼는 목소리로 하경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다시 도전했죠. 하지만 이제는 지쳤습니다. 너무 지쳐버렸어요. 그때 하경의 손이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하다 아빠라는 이름에 손가락이 멈췄어요. 지우지 못한 번호. 3번의 통화 시도 끝에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뚝, 뚝, 뚝. 여보세요? 낯선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만취 상태인 하경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아빠지, 왜 꿈에 안 와? 왜 날 버렸어?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경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 나 이제 너무 힘들어. 왜 나만 이래? 노력해도 정말 열심히 해도 안 돼.
왜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날 싫어해. 전화기 너머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하경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냈어요. 회사에서도 잘리게 생겼어. 아빠 어떡해. 이제 정말 지쳤어. 더는 못하겠어. 한참을 듣고 있던 남성은 마침내 부드럽고 굵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딸,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하경의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이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알면서도 그 낯선 이의 따뜻한 목소리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만 넘기자. 딱 60년만 더 살고 그때 진짜 아빠가 꼭 안아줄게. 약속이야. 나쁜 생각 절대 하지 마라. 하경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전화를 건 상대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 낯선 이의 말은 마치 정말 아버지가 하신 말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경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경은 한동안 그대로 앉아 끝없이 울다가 지친 몸이 소파에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윤하경은 심한 두통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소파에서 그대로 잠든 탓에 온몸이 뻐근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빈 소주병 3개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숙취의 고통이 밀려왔죠. 천천히 일어나 물을 한 잔 마시면서 어젯밤 일을 떠올렸어요. 기억은 단편적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 그 전화. 하경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통화 기록을 확인하자 이응비읍지읒으로 저장된 아버지 번호가 보였습니다. 새벽 1시 15분, 18분간 통화한 기록이 선명했어요. 하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통화가 진짜 누군가 받았던 거야.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 자신이 울면서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았던 것, 그리고 그 남자가 마치 정말 아버지처럼 했던 말들. 60년만 더 살자고. 하경은 얼굴을 붉혔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모르는 사람에게 취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울면서 하소연을 했다니. 그 사람은 지금 얼마나 황당할까? 다시 전화를 걸어 제대로 사과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영원히 잊어버리는 게 좋을까? 망설이다가 하경은 다시 한번 그 번호를 눌러보았어요. 그러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죠. 하경은 결국 포기하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부어오른 눈, 지저분한 머리카락, 얼룩진 옷. 이게 진짜 나야.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하경은 생각했습니다. 그 낯선 남자는 누구였을까? 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을까? 보통은 잘못 걸린 전화라며 바로 끊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고 오히려 위로까지 해주다니. 하경은 주변을 정리하며 우연히 지갑에서 희망퇴직 신청서를 다시 발견했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의 상황, 자신의 불안정한 위치, 동료들의 시선, 모두 다시 떠올랐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제와는 달리 마음이 조금 진정된 느낌이었어요. 그래, 지금 당장 무너지면 안 돼.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하경은 급히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고 문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윤하경님 맞으세요? 여기 서명해 주세요. 봉투를 받아든 하경은 의아했어요. 자신이 주문한 물건은 없었기 때문이죠. 발신인을 확인해 보니 한청그룹 인사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미 결정된 걸까? 그렇게 빨리?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공문이 들어 있었어요. 윤하경 사원에게 귀하를 다음 주 월요일 정해진 회장실로 초대합니다. 오전 10시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그룹 비서실. 하경은 혼란스러웠어요. 회장실이라니? 자신과 같은 평사원이 무슨 일로 회장을 만나게 된 걸까요? 설마 집단 해고 통보를 직접 하려는 건가? 그런 일에 회장이 나설 리가 없는데. 대체 무슨 일이지? 하경은 봉투를 다시 살펴보았지만 더 이상의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저 월요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주말 내내 하경은 불안과 호기심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경은 또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어젯밤 그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떻게든 알아내겠다고. 한천그룹 본사 39층 회장실이 있는 곳입니다. 윤하경은 평소에는 올 일이 없는 2층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느꼈어요. 비서의 안내를 따라 긴 복도를 걸으며 하경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인지, 혹시 해고 통보를 회장이 직접 하려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어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비서가 대형 나무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하경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넓은 회의실 안에는 큰 테이블이 있었고 그 끝에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경은 그가 정해진 회장이라는 걸 즉시 알아봤죠. 신문이나 뉴스에서 종종 보았던 얼굴이었으니까요. 앉으시죠, 윤하경 씨. 정해진 회장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하경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어요. 하경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지만 혼란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곳에 불려온 건가요? 하경의 질문에 정 회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하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나는 미소였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주 금요일 밤에. 그 말을 들은 순간 하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날 밤 만취 상태에서 전화를 걸었던 그 사람이 한천그룹의 회장이었다니.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하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마나 창피한 상황인가. 자신의 상사의 상사의 또 상사인 회장에게 취중 전화를 걸어 울며 하소연을 했다니. 이제 확실히 회사에서 쫓겨날 것 같았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경이 기억하던 그날 밤의 목소리 그대로였죠. 사실 제가 따로 알아봤습니다. 윤하경 씨가 우리 회사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경은 당황했어요. 정 회장이 자신에 대해 알아봤다니 무슨 의미일까요? 그날 밤 윤하경 씨의 목소리는 제게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세상이 못 알아봐도 윤하경 씨는 진심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었어요. 저도 젊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저를 이해해주지 못할 때 한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죠. 하경은 가만히 정 회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한천그룹의 회장이 자신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제가 왜 이 전화번호를 아직 쓰고 있는지 아세요? 이건 원래 제 아버지의 번호였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못 바꿨어요. 가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위안을 받았습니다. 정 회장의 눈에 맺힌 그 감정을 하경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 번호를 지우지 못했으니까요. 윤하경 씨,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 회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경은 혼란스러웠지만 정 회장의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외부 협력팀으로 자리를 옮기는 건 어떨까요? 혼자 일하는 시간이 많고 스트레스가 적은 부서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하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해고를 기다리던 사람이 갑자기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경의 진심 어린 말에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스스로를 믿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60년 약속 꼭 지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취중에 했던 대화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외부 협력팀으로 자리를 옮긴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하경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넓은 창문이 있는 독립된 사무실에서 하경은 주로 혼자 일했습니다. 외부 협력사들과 메일이나 전화로 소통하는 업무였기에 사무실 내 직접적인 대면은 크게 줄었죠. 하경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윤 대리님, 이 자료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침마다 박지원 팀장이 자료를 건네고 하경은 묵묵히 검토를 시작했어요. 말이 없지만 꼼꼼하고 분석력이 뛰어난 하경의 능력은 이곳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실수를 잡아내는 눈썰미가 뛰어났고 복잡한 협력 계약도 꼼꼼히 살폈죠. 윤 대리가 지적한 조항 덕분에 큰 손해를 막았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팀장의 칭찬에 하경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내심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과거 마케팅 전략팀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성취감이었어요. 주변의 시선에 위축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하경은 협력사 계약서를 검토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협력사들과의 계약 절차가 복잡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것이 업무 처리 속도를 현저히 늦추고 있었죠. 이걸 개선할 방법이 있을까? 하경은 며칠 밤을 새워 새로운 협력사 관리 프로세스를 기획했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 효율적인 방식을 고안했어요. 간소화된 절차, 명확한 책임 소재, 빠른 의사결정 구조. 이 모든 것을 담은 제안서를 작성했죠. 팀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처음으로 하경이 먼저 다가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평소의 내성적인 모습과는 달리 자신이 발견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자신감 있게 설명했어요. 박지원 팀장은 하경의 제안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바로 임원회의에 상정해보죠. 일주일 후 하경의 신규 협력사 프로세스가 회사 전체에 도입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계약 체결 시간이 평균 60% 단축되었고 협력사들의 만족도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엄청났죠. 윤 대리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분기별 10억 원 이상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원회의에서 하경의 프로젝트가 대대적으로 칭찬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정혜진 회장도 직접 메일을 보내 격려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렸어요. 하경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회사에서의 성공이 쌓여가면서 하경의 자신감도 조금씩 회복되었어요. 예전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팀 회의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윤 대리, 저희랑 저녁 식사 어때요? 동료들의 제안에 하경은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소규모 모임이었지만
하경에게는 큰 도전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죠. 술 한 잔이 돌자 하경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다들 처음에 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윤주 대리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말이 없어서 다가가기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보니 그냥 수줍음이 많았던 거네요. 하경은 쓰게 웃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사람들과의 소통을 어려워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오해를 낳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더 자신감 있어 보여요. 박지원 팀장의 말에 하경은 감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달라졌어요. 그날 밤 그 전화 이후로 하경의 인생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경은 자신의 방식대로 조용하지만 강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윤하경의 책상 위에는 이달의 우수사원 트로피가 놓여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외부협력팀의 팀장이 되어 있었죠. 한청그룹 내에서도 잘 알려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경을 조용한 혁신가라고 불렀어요. 말은 적지만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람. 하경의 외부협력팀은 회사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부서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윤 팀장님, 오늘 오후에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비서의 알림에 하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 자료를 정리하면서 문득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해고 위기에 처했던 신입사원이 이제는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어 있다니 가끔은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회의실로 향하는 길, 하경은 39층 회장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취중에 걸었던 그 전화, 그리고 정해진 회장과의 만남. 하경의 인생을 바꾼 운명적인 순간들이었죠. 윤 팀장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하경은 돌아섰어요. 정해진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3살이 더 든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그 따뜻한 눈빛은 변함없었죠. 회장님. 하경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오늘 임원회의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겁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의아한 표정의 하경에게 정 회장은 등을 두드려주고 먼저 걸어갔습니다. 하경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무슨 발표일까? 혹시 자신과 관련된 일일까? 오후 3시 임원회의실은 한청그룹의 핵심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부사장들, 각 부서의 이사들, 그리고 몇몇 팀장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경은 조금 긴장된 상태로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특별한 안건이 있습니다. 정해진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우리 회사는 항상 실력 있는 인재를 알아보고 키워왔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임원 인사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임원 자리는 흔치 않은 기회였으니까요. 하경은 관심 있게 듣고 있었어요. 외부협력팀의 윤하경 팀장을 신임 이사로 승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하경에게 집중되었어요. 하경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사라니, 그것도 자신이? 믿기 힘든 일이었죠. 윤하경 이사는 한청그룹 최초로 비정규직 출신 임원이 되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노력과 혁신적인 사고가 우리 회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하경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하경은 축하 인사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과거 마케팅 전략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와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하경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윤하경 이사의 승진 사례는 사내 교육 프로그램에서 소개되었어요. 신입사원들 앞에서 하경은 자신의 경험을 나눠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였나요? 한 후배의 질문에 하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빠라는 이름의 번호요. 그 번호에 전화를 건 날 저는 다시 태어났어요. 모두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하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혼잣말처럼 덧붙였어요. 그날 진짜 아빠는 못 만났지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더라고요. 강연이 끝난 후 하경은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쩌면 그날 밤 취중에 전화를 걸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운명은 참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버지의 번호. 이제는 그 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알고 있었죠. 여보세요? 정혜진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윤하경입니다. 그날 60년 약속 아직 기억하고 계신가요? 전화기 너머로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물론이지. 약속은 꼭 지켜야지. 하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을 담아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아빠, 저 잘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60년 아니 그 이상을 더 살아보려고요. 그때 진짜 만나면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하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한 번의 실수로 시작된 전화, 그리고 그 끝에서 찾은 새로운 시작. 하경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